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대 입시 컨설팅 세 번째 시간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의대 가자라는 주제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올해 정말 의대 가기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의대의 선발 비율이 올해 선발 인원이 2,977명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서 50명 정도 인원이 대폭 늘어나는데, 그 이후에는 강원대학교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선발하던 49명을 올해부터는 의대로 전환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되죠. 여기에다 또 하나 좋은 이유는 학생 수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2020학년도 올해 입시에서 수시나 정시 전형에서 경쟁률의 하락이 합격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모집 인원이 늘었다, 아니면 경쟁률이 하락하다라고 하는 건 일반고 학생들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모든 수험생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면, 일반고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최근에 발표가 되어졌던 2024학년도에 대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안에 핵심 내용은 첫 번째는 뭐냐면 2024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40%를 늘린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2022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30%로 늘리도록 권장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유리한 학생들도 있고 불리한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수능 만점을 받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사교육을 받는 지역이, 사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정시에 강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해서 다 지방에 있거나 뭐 시골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도 많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하다고 보면, 정시 비중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꼭 일반계고 학생에게 꼭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 정시에서 많이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정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정시에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 재수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수시로 의대를 가자. 의대를 가는 방법은 수시로 가는 게 가장 수월하기 때문에 수시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발표가 되어진 내용에서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이었어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어졌었던 이유는 학생부의 셀프 기재라든가 또는 부모 찬스와 같이 고위공직자라든가 아니면은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학생부에 개입을 해서 가짜 스펙을 만들어주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대학을 가도록 하는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공정성 강화 방안이 제기가 되어지면서 결국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폐지, 그 다음에 고교 서열화의 완화라고 하는 것이 골자로 발표가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사고나 특목고의 폐지나 아니면 고교 서열화의 완화라고 하는 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전까지 우리가 존재했었던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에 비해서 불합리하게 뭔가 대우를 받거나 입시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했던 부분들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2021학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입시를 대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왔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강화죠. 다시 말해서 사회 배려자라든가 아니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강화한다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능의 정시 비중을 40%로 확대한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인해서 고교 서열의 완화라든가 자사고의 특목고 폐지 이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균등 전형이라든가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확대한다 라고 하는 점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의대를 간다
의대를 가고자 하면 어떻게 의대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물론 의대를 가는 게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나고 경쟁률이 많이 완화되어졌다 해서 누구나 다 의대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높은 정도의 학력 수준을 요구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자, 우리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핵심을 짚어보면 첫 번째 꼭 필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에요. 그렇죠? 학생부 교과 성적이 대부분의 학교들마다 학생부 종합으로 가느냐 학생부 교과로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학생부의 등급 컷의 차이는 좀 있지만 대부분 1등급 또 1등급 중에서도 1.5 이내의 높은 내신 성적을 요구한다는 것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꼭 필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추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든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뭐냐면 상대적으로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보다 일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충족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이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신의 교과 성적이 좋다, 수능 최저학력 조건을 갖출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훨씬 더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조건을 갖추는 데다가 의대 정원은 늘어나고 경쟁률은 완화되고 그리고 이번에 논술 전형에서 아시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논술이 폐지의 가닥으로 가면서 작년에는 연세대학교, 올해는 이화여대와 부산대학교가 논술 전형에서 의대 선발을 폐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소가 바로 뭐냐면 학생부에는 비교과 활동에 대한 우수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비교과가 중요하냐? 난 학생부 교과로 대학을 갈 건데 라고 하면 첫 번째 이유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라 하더라도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게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학생부 내신 1점 몇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 내신 성적이 1.15야. 그런데 다른 애의 내신 성적이 1.13이야. 그 학생이. 그러면 1.13인 학생이 1.15보다 무조건 우수한가? 또는 1.15가 1.20보다 무조건 우수한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수치만 보면 당연히 1.15가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고등학교의 학생 수라든가 해당 학교의 이과 학생들의 수라든가 또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반영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 외의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 다시 말해서 수상 경력이라든가 진로 희망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이런 세부능력 특기사항과 같은 비교과 활동의 다양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도 반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카톨릭 대학교의 학교형 추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보시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다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추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부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 의대 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쉽다 의대 가기 되게 좋다 의대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말하지만 의대 가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니라서 의대를 가지 않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도 수능 최저 없고 연세대학교 면접이나 활동 우수형 다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도 이번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계열적 합성 그쪽으로는 수능 최저가 없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도 수능 최저 없고 서강대도 수능 최저 없고 그 다음에 한양대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의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수능 최저 충족 없이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의대를 가려고 하면 결국 학생부의 교과 비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모두 갖춰야 돼. 수능 최저까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수능 최저가 워낙 수준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많은 것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부담이 워낙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의대 진학이 어려운 점은 바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학업적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그러면 과연 의과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의대였었을 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어디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쭉 대학별로 정리해 봤어요. 자, 첫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을 미반영하는 학교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학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학교, 그리고 이 표에서는 빠져있는 게 뭐가 빠져있냐면 지역인재 선발 전형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뺐고, 요거는 저희 하이퍼리뷰 블로그에다가 내용을 올리실 테니까 지역 기념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들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실 분들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미반영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보시면 뭐냐면 우리가 대학을 가는 방법에는 논술 전형을 뺀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에서는 결국 교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이야. 그러면 학생부 교과의 원서를 딱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4개 영역 등급 합의 5, 2개 과목 반영하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쓰고, 그 다음에 수능 체제를 낮춰서 4개 영역 등급 합의 6인 조선대학교도 쓰고, 그 다음에 3개 영역 등급 합의 4인 충남대도 원서를 쓰고, 이렇게 쓰면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아주 높아야 돼요. 대부분 교과 성적의 내신 성적이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4 이내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1.4 정도 되는데 이게 뚜렷하게 경쟁력이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지면 학생부 종합으로 쓰면서 교과로 쓰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같이 쓸 가능성이 높죠. 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무래도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내신의 편차폭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4 정도 되어진다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수능 체제를 맞추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서 원서를 씀으로 인해서 교과 성적의 불리함을 좀 극복하려고 하겠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로 내신을 쓰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는데 수능 체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은 3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시 원서를 쓰는 거는 대부분 9월. 그럼 9월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근거로 삼는 거는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를 가지고 원서를 쓰긴 하지만 실제 수능을 보는 건 언제입니까? 11월에 수능을 보기 때문에 6월이나 9월의 관점에서 수능을 볼 때는 대부분 다 희망 중심으로 방향을 보는 거죠. 잘 될 거야. 성적이 오를 거야. 열심히 하니까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의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뚜렷한 목표의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보니 성적에 대해서 불안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재수를 해서라도 가겠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상향 원서를 쓰게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11월 달에 수능 시험을 딱 보면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교차해서 내신 성적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학생부 교과와 미반영되어지는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의 원서를 씀으로 인해서 수능 시험을 못 봤었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를 쓰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려면 학생부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를 쓰면서 수능 미반영인 쪽을 쓰게 되어진다면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미반영하는 학교들이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메이저 의대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고,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자사고나 특목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다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 일반고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의 골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 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 그리고 수능 체제를 충족해야 돼. 그래야만
대학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입시 자체가 안정적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내신 성적만 좋다 그래가지고 갈 수 있는 의대는 없어요. 그렇죠? 왜? 수능 최저를 요구하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내신과 수능은 된다. 내신과 비교과 활동은 좋은데, 그런데 나는 만약에 수능 최저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또 원서를 여기다 원서를 써야 되는데, 이러면 경쟁의 상대가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갖추시는 게 좋고, 우리가 이제 대학을 갈 때, 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그럼 의과대학의 대학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의과대학을 결정할 때, 내가 만약에 의대를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어떠한 요소를 먼저 고려해 봐야 되냐?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충족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라.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의 원서를 쓸 수도 있고, 수능 최저가 만약에 안 되시면 결국은 수능 최저 미반영 쪽으로 원서를 쓰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냐, 자사고나 특목고냐, 과학고냐, 영재고냐에 따라서. 요즘에는 대부분 전형에서 특기자 전형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이 안에서 대학마다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되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교과와 종합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도 유리하지만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가 되어지는 자사고나 특목고나 강남권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일반계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만 좋은 학생들은 지방의 의대들 교과 전형으로 가겠지만,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이 좋은 학교들도 많죠. 그렇죠? 그런 학생들은 어디로 갈 수 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다 쓸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면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학생부 교과는 일반고, 학생부 종합은 자사고, 특목고, 과학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원서 지원이 그러한 유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진학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결국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최저와 최저 충족과 수능 최저 미충족 전형을 같이 원서를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대학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만약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된다면 대부분 지방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미반영 쪽으로 원서를 써야 대부분 메이저 의대 쪽으로 원서 지원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뭐다? 내가 의대 가는데 꼭 필요한 거는 첫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세 번째는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이에요.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진로 희망사항, 독서 활동, 봉사활동,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자, 올해 달라지는 2021학년 의대 입시에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대학들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여지는 게 전형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완화예요.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보편적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왜? 수능 최저 학력 충족이 좀 어려웠었던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탐 같은 경우도 두 개의 과목 평균 2등급이 아니라 두 개의 과목 절사라든가 아니면 반올림을 하게 되어지면 훨씬 더 충족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알아둘 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아지면 학생들의 경쟁률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아지게 되어지면 최저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실제 합격생들의 내신 등급 컷이 올라간다는 점이 불리한 점이라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춰진다라고 하는 거는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만 보면 장점이지만 그거로 인해서 발생이 되어질 다음의 현상들, 다시 말하면 실질 경쟁률의 상승과 그 다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합격생의 등급 컷의 상승, 이거 생각하게 되어지면 불리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수능 미반영 쪽으로 원서를 쓰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교차해서 원서를 쓸 수 있는 경우, 또 학생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미반영과 반영들을 교차해서 원서를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만 대학 입시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올바른 입시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로 하고, 그리고 지금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과 학생부 교과 성적 플러스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을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최근에 학생부에 대한 공정성 강화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학생부 기재 내용이 간소화되어지고 글서수가 줄어들면서 또 일부 문항이 삭제가 되어지는 현상들, 이런 걸 보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생부의 영향력이 별로 없어진 거 아니야? 비교과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학생부의 영향력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제가 앞에 그 유튜브에 보시면 우리가 학생부 비교과 활동 왜 중요한가라고 해서 1편과 2편에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생부 교과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보면 2019년도에 순천향대, 조선대, 경북대학교 세 개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어떤 입시 결과를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천향대학교부터 보면 순천향대학교 학생부 교과 모집 인원이 21명인데 경쟁률이 13.86대 1의 경쟁률이었어요. 자, 학생부 교과 100% 반영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4개 등급 합이 5 정도 되어지니까 등급 합이 매우 높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6이거든요. 4개 과목 등급 합이 6입니다. 대신에 이제 과탐 2개 과목 평균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높고, 수학, 과학 또는 과탐을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0.5등급 하향 조정한다. 그러니까 수리 가형이나 아니면 사회탐구 선택한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습니다. 자, 학생부의 등급을 보면 평균 등급이 1.05, 최저 등급이 1.15, 그 다음에 추가 합격자 최종 순위는 자, 21명 모집에 33명이 추가 합격이 돼서 157%의 추가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순천향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의 평균 등급이 1.05고 최저가 1.15니까 결국은 교과 성적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점에서.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하실 점들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서 추가 합격률이 매우 높다. 157%의 추가 합률이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학생부 내신 성적이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학생부의 우수성이 높다, 학생부의 경쟁력이 높다는 것은 상위 대학에서 연계해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조선대학교를 봅시다. 조선대학교는 42명 모집의 경쟁률이 17.7대 1인데 순천향대보다 경쟁률이 높아요. 순천향대보다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뭘까 보면 얘네는 교과 80%에 출석 20%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니까 4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이네요. 수능 최저 등급 합은 순천향대와 동일한데 차이점은 얘네는 교과 80%에 출석이 20%가 들어가니까 교과의 경쟁률이 다소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어지고, 학생부 등급의 평균은 1.72 정도가 평균 등급이죠. 그러면 순천향대에 비해서는 내신 등급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추가 통보 번호를 보면 65번까지 42명 모집에 65번까지 추합이 됐으니까 154.7% 정도의 추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하실 점들은 1.72가 평균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럼 나는 1.6인데 왜 떨어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1.72가 평균인데 1.6인 나는 왜 떨어졌지? 자, 1.72가 합격생의 내신 평균이면 1.6이면 당연히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 플러스 비교과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 1.72%라고 하는 개념이 첫 번째는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잖아요. 그렇죠?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만 사실 대학에 발표하는 자료를 100% 신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평균치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50% 평균을 생각하지만 대학 입시에서 발표하는 평균치는 대부분 70% 또는 80% 또는 85% 또는 90%를 두고 얘기를 해요. 이 평균치를 발표하는 이유는 이거죠. 내가 조선대학교에 원서를 쓰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에게 조선대학교에서 이 정도 내신 성적이 되면 조선대에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보편적인 합격생들의 평균을 잡아서 제시하다 보니까 그게 70이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고 85가 될 수도 있고 9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장에서 볼 때 내신의 성적을 너무 높게 순천향대처럼 발표를 하면 첫 번째 문제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야 안 해? 학생들이 지원 안 하죠. 봤더니 순천향대는 내신 평균이 1.05에 최저가 1.15야. 그러면 올해 2021학년도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내신이 좀 더 폭이 넓어졌다 하더라도 내 성적이 만약에 1.3이야, 1.4야. 순천향대 원서 씁니까? 안 쓰죠. 그러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많이 안 하다 보면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또 너무 높지도 않으면서 적절한 선을 잡아서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선을 잡아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그대로 믿고 조선대학교가 1.7이니까 나는 1.8이니까 조선대학교에 한번 지원해볼까? 라고만 생각하면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1.8의 성적으로도 붙을 수 있어요. 교과 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을 갖추고 있다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얘기는 대학에서 발표하는 이런 얘기를 100%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 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최저라고 하는 것도 1.15의 최저라는 거는 마지막 합격자의 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학에서 발표하는 최저 성적은 문을 닫고 들어간 마지막 합격생의 성적을 발표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 성적은 해마다 변동이 되게 심하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마지막 합격자의 성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또는 평균치보다 너무 만약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결국 입시에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균 최저치라고 하는 것도 100% 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평균치가 80% 정도를 얘기한다면 최저라고 하는 건 마지막 95% 정도 적정선을 잡아서 발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경북대로 가면서 경북대학교는 일단은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 없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해서 10명을 선발하는데 경쟁률이 6.80대 1이에요. 경쟁률이 낮죠.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자료는 2019년도의 전형 방법을 통해서 발표한 겁니다. 아직 2020학년도 입시 결과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2019학년도의 모집 연관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지역인재 전형이다 보니까 6.80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 학생부 교과 90에 출결봉사 10% 반영을 하고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4개 등급 합이 5, 그 다음에 과탐을 하나 반영하니까 최저학력 기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4개, 6개, 과탐 2개, 그 다음에 이거는 4개, 6개, 과탐 2개 과목인데 이거 과탐 하나를 반영하고 있고요. 입학자의 학생부 평균 등급은 1.05, 85%가 1.11%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최저 기준 통과 인원은 20명, 비율적으로는 29.4%, 실제 경쟁률이 2.00대 1이고요. 20.0이고 추합의 최종 번호는 2명을 해서 20% 추합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점은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의 거의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의 내신 성적이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1.1, 1.2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갖춰야만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최저 기준 통과 인원이 여기 지원하셨던 68명 정도의 지원 인원 중에서 충족한 인원이 20명으로 29.4%밖에 충족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쟁률이 2대 1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면 붙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면 거기에다가
최종 번호는 추합된 인원이 2명이죠. 추합된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역이 이제 전형이다 보니까.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의과대학에서 매우 높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 영역 등급합이 5나 또는 4개 영역 등급합이 6이거나 또는 뭐 3개 영역 각 3등급이거나 4등급 이런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데 대학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비율이 보통 여기 보시는 것처럼 29% 아니 보통 한 35%의 충족 비율을 가져가다 보니 경쟁률이 6.80 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이 2대 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의대 입시에서 뭐가 중요하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먼저 순위를 정할 때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부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 이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에서는 15명을 선발하는데 자, 지원 인원이 260명, 지원해서 17.33 대 1이죠.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처럼 학생부 평균 등급이 낮은, 수능 최저가 낮은 쪽에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수능 최저가 낮아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어지면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경북대학교는 일단 다단계 전형으로 실시를 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과 동일합니다. 입학자의 교과 등급은 평균 2.10 정도의 성적이 되고 편차는 0.56 정도가 돼요. 자, 최저학력 기준 통과 인원은 260명 중에서 48명만 통과를 했어요. 비율적으로는 18.5%. 실질 경쟁률이 그러다 보니까 3.20 대 1이 되고 추합 최종 번호가 20명이에요. 그러니까 75% 정도 비율이 발생했는데 자, 그래서 75%가 아니라 20명 중에서 15명 중에서 20명 정도가 추가가 됐으니까 한 125% 정도 비율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부 교과 등급이 2.10이다. 평균이 2.10이라는 얘기는 최저 합격자의 성적은 2점대 후반이거나 3점대 초반까지 나온다는 거죠. 이처럼 평균 점수가 낮고 최저 점수가 폭이 벌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내신 성적은 다소 부족하지만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가 되어지는 자사고나 특목고나 영재고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에서 그런 학생들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성적만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불리한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비율이 260명 중에서 48명만 충족을 해서 18.5%밖에 충족을 못하다 보니 실질점 33 대 1이라 경쟁률이라 하더라도 최종 경쟁률은 3.20 대 1밖에 안 돼요. 여기다가 다시 추합이 발생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내신 성적의 우수성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을 갖추게 되어진다면 경북대 의대에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만큼 의과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내가 내신 성적이 우수하다?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쓰겠죠. 아주 우수하면 순천향대처럼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이런 학교를 선발하겠죠. 그럼 여기다가 내신 성적 갖추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을 갖추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높지 않고 충족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신 성적이 1.72 정도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조선대 같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경북대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교차해서 원서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전형별 실질 경쟁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한번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이제 그 전년도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고요. 논술 전형, 이렇게 이제 전형으로는 논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렇게 세 개의 전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했었을 때 세 개의 전형에서 보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비율이 몇 %냐면 25% 정도 충족 비율이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레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관계없고,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의 충족 비율은 39%. 아까 봤었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충족 비율은 훨씬 더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이 25에서 한 35% 정도에서 충족이 벌어지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충족 비율은 35% 정도의 충족 비율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고려대의 실질 경쟁률은 2.89대 1.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는 경희대 같은 데는 18.22대 1.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의 경쟁률은 4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조건이 까다로우면 대학 가기가 수월해요. 그리고 내가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그 조건의 첫 번째가 의대 가는데 꼭 필요한 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달성 유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다 달성할 것처럼 보이지만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과정이나 결과 중심의 시험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6월, 9월에 아무리 잘 봐도 수능 한번 못 보면 그냥 재수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다란 위험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경쟁률은 무지 높아 보이지만 수시로 대학 갈 때 정시로 가면 경쟁률이 훨씬 낮아 보이지만 하지만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미충족하게 되어졌을 때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보통 25에서 35% 정도밖에 비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2대1, 3대1 정도밖에 실질 경쟁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의대는 수능 최저 충족하고 교과의 우수성, 거기에다 비교과 활동의 결합성을 가져가면 의대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자, 그럼 이제 카톨릭 대학교에 원서를 썼었던 학생의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학생이 만약에 내가 이 학생이라면 어떻게 원서를 쓸까? 이 학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1.05 정도 내신 성적이에요. 아주 우수한 내신 성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수상 경력도 우수하고 활동의 우수성은 약간 B점을 줬는데 그 이유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무래도 전공 적합성이나 활동의 우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B, 전공 적합성은 A, 출결 A,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활동 내역을 보면 학교 다니면서 학급 회장을 했고요. 의학 동아리 활동했고 봉사시간은 254시간 정도의 활동시간으로 아주 우수합니다. 그렇죠? 동아리 활동에 적합성도 나오고 리더십 좋고 그 다음에 봉사시간도 매우 좋아요. 생명과학 소논문을 작성을 했고 교내 수학형시대에서 금상을 받았죠. 교내 과학올림피아도 수상을 했고 과학탐구대회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등학교를 보면 2018년도에 서울대를 수시에서 한 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대학 진학은 약 85% 정도 되어지는데 4년제 재학이 65%고 전문대학이 20% 정도를 보여지는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자, 학생을 보는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이 한 85%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는 지역,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에 3년제 대학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죠. 뭐 충청이라든가 경상도 같은 지역의 학생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점은 이 학교가 전문대학교 진학률이 20%이기 때문에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아주 우수하게 잘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좀 적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제 소논문에 대한 기재가 금지가 되어졌지만 아시는 것처럼 탐구보고서나 또는 과학탐구보고서나 주제탐구보고서의 형태로 해서 세특 같은 데 기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항목으로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수상 경력도 종전에는 우리가 교과상이나 모범 표창장, 쓰기토론 발표대회, 그 다음에 경시대 이렇게 상이 4가지로 구분이 되어졌지만 올해부터 어떻게 되어지냐면 한 학기에 하나씩 해서 6학기 3년 동안에 6개의 수상 경력만 대입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회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상은 일단 첫 번째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 안에서 전공적 합성이 나오는 상이어야 하고 세 번째는 등위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학생이 만약에 여기서 받았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받았던 상이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한 학기에 다 받은 상이다 그럼 얘는 뭐를 내게 돼? 바로 수학경시대의 금상 요 상을 대입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을 일단은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수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많은 상 중에서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사항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의대를 가려고 하는 거니까 대부분 과학교과,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상이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상들 중에서 등위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상, 은상, 금상이라고 하면 금상을 수상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상의 중요성이나 가치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그러면 보는 것처럼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교과 성적이 1.05고 여러 가지 활동의 우수성이 읽혀져요. 그렇죠? 얘는 어디를 썼을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썼어요. 가장 적합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썼어요. 적합하죠.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쓴 거를 봐서 이 학생은 일단 좀 수능 체제에 대한 부분을 좀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충남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프리임 전형으로 원서를 썼어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카톨릭 대학교는 최종 합격해서 카톨릭 대학교에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원서를 썼으나 불합격을 했어요. 그렇죠? 지역균형 전형에 수능 체제가 있지만 수능 체제를 미충족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지만 이 학생의 원서 지원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능 체제가 들어가게 되는 고려대학교 미충족,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도 수능 체제 미충족으로 불합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이처럼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만약에 내가 수시에서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쓸 수 있는 전형이 카톨릭 대학교나 서울대학교 같은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는 형태와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같이 교차를 쓰겠죠. 그래서 쓸 때 가장 커다란 문제는 바로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에 대한 불이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려대학교도 지금 보면 2019년도에 모집인은 35명이었을 때 경쟁률이 10.89대 1인데 합격자의 평균 내신 성적이 1.33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5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성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미충족이 결국은 불합격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들어보면 아, 다 알고 있는 얘기. 그래,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21학년도는 우리가 의대를 가기에 정말 좋은 기회다. 누구에게?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왜? 우리가 입시의 방향이 앞으로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입 공정성의 강화 방안으로 인해서 고교 서열화의 완화 이런 부분들이 2020학년도에 입시에서도 벌써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대신 우리가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뭐냐면 일반 대학에 비해서 의대의 학습 부담이 너무 커요.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다가 높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을 같이 갖추어야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나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 나가면서 학생들의 학업적 부담이나 학생부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꿈이 만약에 의대에 합격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목적으로 삼으신다면 올해가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해서 큰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